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발표는 제가 연구실에 합류하고 난 후 처음으로 하는 발표인데요. 처음에 발표를 준비할 때는 막막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니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때 저에게 저희 연구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만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ICLR의 2015년에 어셉된 아담 옵티마이저로 유명한 Adam: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오버뷰입니다. 먼저 아담 옵티마이저 오버뷰입니다. 아담은 Adaptive Moment Estimation의 줄임말입니다. 아담은 모멘텀의 빠른 수렴 속도, 그리고 RMS 프롭의 그레디언트에 따른 러닝 레이트 조절, 그리고 바이어스 커렉션을 결합한 옵티마이저입니다. 다음은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과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은 한 번 미분한 웨이트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에 미분 계수의 식은 1차식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그레디언트 수정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계산이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은 두 번 이상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에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업데이트 될 때 왼쪽 사진에 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분 계수의 식이 2차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데이터에 따라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2차 이상의 경우 즉 미분을 하는데 계산량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Exponential Moving Average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베타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풀어 쓴 식을 보시면 세타 t-1 앞에 붙은 베타 곱하기 1-베타가 세타 t 앞에 붙은 1-베타라는 계수보다 더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는 이전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혹은 이전 시점의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덜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 빨간색 점처럼 분포되어 있을 때 이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베타 값이 0.5인 경우는 좀 더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피팅이 되고, 베타가 점점 높아질수록 좀 더 제너럴한 피팅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 오버뷰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을 표현한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옵티마이저들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omentum, ADA Grid, RMS Probe, 아담 옵티마이저입니다. 다음 논문은 제가 발표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옵티마이저들을 모아놓은 논문인데요. 저희 연구실에 강영원 석박 통합과정이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이 논문과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줄여서 SG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D는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하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합니다. 다음 식을 보시면 원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은 다음과 같지만 SGD의 식은 X와 Y를 각각 샘플링을 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옵티멀한 경우라면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 수렴이 되어야 이상적이겠지만 SGD의 경우에는 랜덤 샘플링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이전 시점의 그레디언트들을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학습에 반영합니다. 다음 식을 보시면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 식을 보면 최근 그레디언트 값들이 이전 그레디언트 값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SGD보다 모멘텀을 가진 SGD의 경우 수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모멘텀의 가속도의 영향으로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즉 가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 점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러닝 레이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식을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계속 에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다 그리드입니다. 에이다 그리드는 SGD와 달리 파라미터별로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음 식을 보시면 파라미터별로 그리고 시점별로 그레디언트를 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분모에 있는 GT의 경우에는 이전 모든 시점의 그레디언트들의 제곱값을 더한 것인데요. 이 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프리퀀트한 파라미터의 경우,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난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다음 업데이트가 조금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적게 된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큰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난 경우 이 모든 시점의 그레디언트 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게 되고, 인프리퀀트한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만 그레디언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GT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다 그리드도 단점이 있는데요. 학습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트가 0에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모에 있는 GT의 식을 보시면 모든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더한 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t가 충분히 크게 되면 아무리 작았던 그레디언트 값이라도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이 GTI 앞에 있는 러닝 레이트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음은 RMS 프롭입니다. RMS 프롭은 에이다 그레드와 달리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식을 적용하여 최근 그레디언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 식을 보시면 이 아래 부분은 에이다 그레드와 사실상 동일한 부분인데, 이 분모에 있는 GT의 경우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식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GT가 모든 시점에서의 썸이 아니고 평균의 형식을 띠게 되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가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에이다 그리드와 RMS 프롭을 비교해보면 이 부분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아담 논문에 나왔던 수도 코드인데요. 이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멘텀과 RMS 프롭과 바이어스 커렉션이 결합된 형태의 옵티마이저입니다. 아담에서는 모멘텀에 관련된 식을 MT는 베타1 곱하기 MT-1 플러스 1-베타1 곱하기 GT라는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멘텀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모멘텀의 식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논문에서는 first momentu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GT에 대한 지수이동 평균 형식의 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담에서 RMS 프롭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VT의 식을 보시면 왼쪽의 RMS 프롭의 이 GT 부분과 동일한 식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세컨드 모멘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GT 제곱에 대한 지수이동 평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서 바이어스 커렉션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담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MT와 VT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MT와 VT를 1-베타1의 T승과
VT는 1-베타2의 t승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이어스 커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식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MT를 다음과 같이 모멘텀의 형식으로 정의하고 VT를 다음과 같은 RMS 프로브의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1-베타1의 t승과 1-베타-t의 t승으로 MT와 VT를 각각 나누어준 바이어스 커렉션 텀을 추가하여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는데 이 분모에서 엡실론이 붙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수를 더해준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담 수도코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알파는 0.001, 베타1은 0.9, 베타2는 0.99, 입실론은 10의 -8승으로 설정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스텝 사이즈를 의미하고 베타1과 베타2는 각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M0는 0, V0는 0, T는 0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루프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MT와 VT를 각각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MT와 VT를 1-베타1의 t승과 1-베타-t의 t승으로 나눠주는 바이어스 커렉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T 햇과 VT 햇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수도코드에서 이 아래 세 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꿔 쓰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은 등식을 다시 표현해보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식이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담의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다음 식을 t 시점에서의 스텝 사이즈 알파 t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엡실론은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세타 t-1 세타 t, 즉 한 시점의 변화량을 알파 곱하기 mt 햇 나누기 루트 vt 햇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레디언트가 스파스하고 t가 충분히 큰 경우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스파스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점에서의 파라미터들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t가 충분하다는 것은 업데이트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T에서의 이 식을 다시 보면 이전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V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T는 1-베타1 곱하기 GT 그리고 VT는 1-베타2 곱하기 GT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T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커렉션한 이 식에서 베타1의 t승과 베타2의 t승은 각각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T-햇은 다시 1-베타1 곱하기 GT 그리고 VT-햇은 1-베타2 곱하기 GT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근사하고 나서 이 델타 t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MT 햇의 나누기 루트 VT 햇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이 식에서 GT는 각각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베타1은 루트 1-베타2보다 더 크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설정하고 나서 원래 식에서 다시 엡실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델타 t의 절대값은 알파 곱하기 1-베타1 나누기 루트 1-베타2로 바운드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이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1-베타1이 루트 1-베타2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 조절해야 했던 스텝 사이즈보다
업데이트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정했던 스텝 사이즈는 알파가 좀 더 커지면 어퍼 바운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반적인 경우로 MT 헷 나누기 루트 VT 헷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식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베타를 주의 깊게 선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어스 커렉션에 대한 대략적인 증명입니다. VT와 퍼스트 모멘텀인 MT와 세컨드 모멘텀인 VT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컨드 모멘텀인 VT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T는 다음과 같은 식이었고 이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unbiased estimator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VT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G가 스테이셔너리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G의 평균값을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게 됐고 이 G와 베타의 어떤 커렐레이션한 값들을 이렇게 제타로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T의 평균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베타2 곱하기 베타2의 t-i 승을 서메이션한 이 값을 전개하게 되면 1-베타2의 t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스테이셔너리한 경우에는 이 어떤 코릴레이션한 값들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수 이동 평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어떤 코릴레이션한 값들이 매우 작게 설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생각하게 되면 VT의 평균의 unbiased estimator가 되기 위해서는 1-베타2의 t승으로 VT를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는 M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베타의 변화에 따른 VT의 그래프를 동영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 영상은 바이어스 커렉션의 효과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베타가 커질수록 이 피팅이 제너럴한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원래 바이어스 커렉션이 없었을 때의 선인데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줌으로써 좀 더 초반 부분에 피팅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빨간색 선의 바이어스를 이 바이어스 커렉션 텀을 통해서 이렇게 초록색 선의 형태로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이담X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이담X는 뒤에 나올 실험 장표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담X는 앞서 아담의 세컨드 모멘텀에 대한 텀을 이 부분을 L2 놈이 아니고 인피니티 놈으로 바꿔줌으로써 앞서 업데이트 룰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로 러닝 레이트의 어퍼 바운드가 나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VT를 L2 놈이 아닌 인피니트 놈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뮤t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뮤t는 max
b2 곱하기 뮤t-1과 gt의 절대값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아담의 수도 코드와 비교해보면 이 두 부분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뮤티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커렉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진행한 옵티마이저에 따른 트레이닝 코스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에이다 그리드가 성능이 SGD와 아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에이다 그리드는 러닝 레이트만을 조절하기 때문에 방향이 비슷한 모멘텀을 갖는 그레디언트에서는 수렴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IMDb 데이터로 진행한 스파스한 경우의 트레이닝 코스트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를 확인해보면 SGD가 다른 아답티브한 옵티마이저에 비해서 확연하게 수렴 속도가 느리고 수렴이 잘 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두 데이터 모두에서 수렴이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아담은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엠니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아담이 수렴이 빠르고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논 컨벡스한 경우에도 경험적으로 아담이 수렴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아담은 수렴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NN을 훈련시킨 경우의 그래프인데요. 이 왼쪽 사진은 처음 3번의 이터레이션을 나타낸 그래프고, 이 오른쪽 사진은 전체 이터레이션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CNN의 경우에도 아담이 수렴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어스 커렉션의 효과에 대한 실험입니다. 빨간 선은 바이어스 커렉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초록선은 바이어스 커렉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이어스 커렉션이 없다는 것은 모멘텀을 가진 RMS 프롭을 의미하게 됩니다. 베타2가 1에서 먼 경우에는 바이어스 커렉션 텀의 효과가 적은 반면, 베타2가 1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바이어스 커렉션 텀의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베타2가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베타2가 1에 가까운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선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1이 0인 경우는 과거의 모멘텀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멘텀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도 수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베타1이나 베타2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관계없이 아담이 RMS 프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단순하고 계산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First Orde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이다 그레드의 스파스한 그레디언트에 적합하다는 특성과 RMS 프롭의 Non-Stationary Object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결합한 좋은 옵티마이저입니다. 또한 아담은 메모리 요구량이 매우 적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논컨벡스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에서도 잘 작동하는 로버스트한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